우리가 요실금의 자가 진단을 다 이제 리스트를 통해서 다 해봤고요. 다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복합성 요실금의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주머니에 아래 조여 있는 끈이 느슨하게 될 때 이제 소변이 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복주머니에 끈을 꽉 조이게 하는 치료법을 시행하면 복합성 요실금의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먼저 개선해야 되는데요. 체중이 많이 나가고 복부 비만이 심한 분들은 복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소변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약 자기 체중의 10% 정도를 감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요실금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방광을 자극하는 금연이나 담배나 술은 또 피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골반 근육, 즉 복주머니의 아래 끈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게 되면 또 요실금이 굉장히 예방이 되겠죠. 그래서 항문과 회음부 근육을 조이는 케겔 운동이나 바이오 피드백 운동을 통해서 강화를 시키면 되겠고요. 또 이제 이 복합성 요실금의 가장 또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가 이 테이프 수술이라고 하는 TOT 수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복합성 요실금의 수술은 복부를 절개하고 접근을 하거나 굉장히 전신마취를 감행해서 굉장히 1시간 이상 수술해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이 복합성 요실금의 TOT 수술은 숙련된 시술자에 의하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국소마취나 전신마취 없이 수면마취를 통해서도 굉장히 간단하게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요역동학 검사를 통해서 이런 복합성 요실금이 정확하게 진단이 된다면 국민건강보험으로도 혜택을 받아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술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성 요실금이 있으신 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진찰을 받아서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요실금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다 했으니까 이제 예방을 해야 되겠죠.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 등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이나 카페인, 초콜릿 같은 것들은 방광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또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요실금이 있는 분들은 소변이 셀까봐 수분을 더 적게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분을 더 적게 섭취를 하게 되면 소변의 농도가 굉장히 짙어지기 때문에 자극성 있는 물질들에 의해서 더 방광이 예민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실금이 있는 분들은 차라리 적정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게 더 좋겠고요. 또 몸에 꽉 끼는 속옷이나 레깅스, 또 양반다리를 한다든가 쪼그려 앉아서 걸레를 빤다든가 하는 행동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고요. 또 복부 비만을 줄여서 이런 복압을 상승시키는 거를 굉장히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요실금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들을 좀 봤고요. 이제 그 요실금 예방을 위한 이런 우리가 그 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실금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이제 요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특별하게 기구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한번 누워서 같이 따라해 보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제 항문근을 조이거나 회음부 근육을 조이는 케겔 운동은 복합성 요실금이나 절박성 요실금 두 가지 다의 굉장한 효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운동을 해봐서 요실금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법입니다. 제일 첫 번째 동작은 일단 편안한 자세에서 굉장히 누워 있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이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단지 회음부 근육에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진찰실에서 이런 케겔 운동을 이제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얼굴에 힘을 이렇게 꽉 준다든가 아니면 허벅지에 힘을 꽉 준다든가 아니면 배에다 힘을 꽉 준다든가 아니면 소리를 끙 하고 내면서 이런 잘못된 회음부 근육 수축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그 회음부 근육에만 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부나 허벅지는 완전히 다 힘을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가만히 그 평평한 바닥에 눕고요. 양 발을 어깨 넓이로 편안하게 펼친 다음에 그 항문 근육만 집중을 해서 천천히 4초 이상 수축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조이고요. 또 풀어줄 때는 급격하게 풀어주면 안 됩니다. 다시금 또 풀어줄 때는 다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천천히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동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두 번째 동작은 무릎을 굽히고 평평한 자세에서 가만히 온몸에 다 힘을 뺀 다음에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역시 항문 근육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역시 내려올 때도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고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내려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더 간단한 방법인데요. 양팔을 역시 어깨 넓이 정도로 편 다음에 발 끝을 외측으로 향한 편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다시 항문 근육을 조이면서 내측으로 발가락을 좁히면서 항문 근육을 조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역시 다시 풀 때도 천천히 발을 바깥쪽으로 하고 항문 근육을 풀어주게 되겠고요. 자, 이제 네 번째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가부좌를 취한 자세에서 역시 복부와 아래쪽에 힘을 주지 말고 항문 근육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눈을 감고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호흡을 크게 하면서 항문 근육을 조이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역시 항문 근육을 다시 풀어줄 때도 천천히 풀어줘야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방법은 집안일을 하시거나 이럴 때 이제 가구나 의자를 닦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지대를 딱 받고요. 자, 편안하게 양팔을 어떤 지지할 수 있는 물건에 올리고 또 몸에 완전히 다 힘을 푼 다음에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항문 근육을 조이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역시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들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다시 풀어줄 때는 또 천천히 발 뒤꿈치를 내리면서 호흡을 내뱉으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어떤 기구가 필요치 않고 집에서 간단하게 일상생활에서 응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요. 이 케겔 운동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3회 이상, 그래서 한 1, 2개월 이상 집에서 꼭 시행을 하신다면 굉장히 요실금 예방과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겠습니다. 이상 제가 여러 가지 요실금의 종류와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박수 드립니다. 박수로 다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예방법도 있고요, 또 적극적인 치료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글쎄요, 치료 방법도 뭐 시술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고요, 약물 치료도 가능합니까? 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복합성 요실금 외에 절박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약물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굉장히 이제 부작용이 많은 약들이 많았었는데요. 요즘은 이런 하루 한 알 요법으로 굉장히 부작용이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절박성 요실금 약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박성 요실금, 즉 소변이 나오고 할 때 참지 못하고 소변을 저리는 증상에는 굉장히 약물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뭐 중년 여성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이 요실금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딱 대놓고 병원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질병이다 보니까 그냥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위험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요실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골반 근육의 손상이나 방광 근육의 손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걸 방치한다고 해서 절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또 우리 여성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시겠지만 방광의 어떤 기능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에게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는 게 앞으로도 그런 더 증상이 심해지거나 또 수술적인 치료가 안 되는 경우까지 방치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내가 나이 먹었구나, 뭐 나의 그 여성성은 어떤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으로 이게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적극적으로, 요즘은 이제 요실금들이 굉장히 치료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약물 치료나 이런 행동요법들이나 수술법들이 굉장히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우 간단하게 정말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치료를 하고 나면 굉장히 삶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굉장히 개선이 되고요. 대외 활동도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예방법들을 잘 시행하고 치료법들을 잘 선택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물론 원장님한테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남자들도 이렇게 나이 들으신 분들한테 주는
권면 하나가 네. 어디 여행하다가 화장실이 보이면 급하지 않아도 무조건 갔다 와라. 맞아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네. 물론 이제 여자분들은 출산과 관련되니까 지금 요실금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도 뭐 이렇게 좀 하나 배우고 갈 거 없으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남성분들은요, 여성분들하고 틀리게 전립선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복주머니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복주머니하고 골반 근육을 조이는 그 복주머니 입구 사이에 전립선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전립선 조직이 이제 나이가 들면 비대증이 된다든가 또 암이나 어떤 질환이 생겨서 이런 요도 부분을 좁히거나 또 방광의 수축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도 이런 절박성 요실금, 즉 요의가 생기면 참지 못하는 요실금에 대해서는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립선 비대증을 막는데 이런 중점을 둬야 되겠고요. 또 남성분들은 음주나 흡연, 그다음에 비만 등을 굉장히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거나 아까 말씀드린 이런 케겔 운동법도 굉장히 남성분들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다 먹어도 나이는 먹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참 그 중년의 경우는 나이가 주는 무게감도 너무 크고 네. 그리고 신체 여기저기서 신호를 보내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우울한데 오늘 요실금 강의를 들으면서 네. 참 우리가 이게 숨기지 말아야 되겠다. 네. 그리고 병은 자랑하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아주 작게 아주 조금씩 증상이 보일 때 네. 바로 운동하고 처방을 하면 훨씬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네, 선생님 말씀이 맞고요. 네. 요실금은 적극적으로 알리고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초차님께서 이 남성의 역할, 뭐 도움이 네. 되는 말씀을 네. 드렸으면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네. 남성분들의 역할은 이런 아내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네. 자존심 상하지 않게 네. 같이 병원에 가서 충분히 이건 뭐 자연적인 현상이다,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게 남자들의 역할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숙자 선생님이 뭐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나이는 먹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셨지만 네. 요실금을 예방하는 음식이나 아니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요실금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폐경기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골반 근육 악화가 또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폐경기 호르몬들을 보충해주는 음식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산수유라든가 석류 제품들이 네. 여성 호르몬들을 굉장히 많이 함유를 하고 있고요. 또 콩 제품이 요즘은 여성 에스트로겐의 보충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물 섭취를 함으로 인해서 요실금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골반 근육 강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음식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운동을 통해서 골반 근육 강화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이 요실금과 관련된 얘기 중에 네. 어떤 분들은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신으면 좀 요실금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던데요. 네네. 맞는 얘기인지요? 제가 젊은 여성분들이 이제 산부인과 문턱이 낮아지면서 굉장히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면서 진료를 받으러 오면서 저도 심심치 않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이힐을 신으면 정말 예방이 되는가? 저도 첫 질문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문헌들을 제가 이제 그때 조금 찾아봤는데 하이힐 신으면 아무래도 이제 발 뒤꿈치가 들리기 때문에 항문근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고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하이힐 같은 걸 신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다리 근육의 손상이라든가 이런 발열 변형 같은 게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요실금 예방을 위해서 하이힐 신는 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출산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맞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은 여성들은 이게 요실금 확률이 더 높나요? 네, 일단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제왕절개를 했는데 왜 요실금이 생겼나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이제 요실금이 생기는 원인은 골반 근육의 악화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산 자체가 굉장히 많은 무게를 가지고 10달 동안을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출산 시에 굉장히 체중이 많이 늘거나 하게 되면 복압이 굉장히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미 골반 근육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꼭 분만이 물론 더 나쁜 인자가 되겠지만 꼭 제왕절개를 한다 그래서 예방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실제로 제왕절개를 하신 분들 중에 또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